제가 본 대한민국은 역동적이고 현대적이며 또한 유행을 선도하는 문화 강국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K-팝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지금 K-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팝은 어떻게 전 세계를 열광하게 만들었을까요? 굉장히 독특하고 흥미롭고 본인들에게 결핍되어 있는 어떤 새로운 문화적 요소다. 우리 21세기의 이런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이 어떻게 이렇게 커질 수 있었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유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K-팝과 유교,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 갓생이랍니다. 아침에 보통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을 딱 시작을 하죠. 일어나자마자 이 간단한 2부 정리 하나로 성취감이 느껴져요. 이 부 정리를 하고 명상을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제 호흡에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되게 생각 정리가 탁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야 하루를 여는 시간. 수연 씨는 1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저를 위한 시간들을 좀 타이트하게 짜놓는 편이에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좀 더 내 삶을 주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그러려면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으려면 그만큼 시간을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갓생이 그냥 자연스럽게 살게 된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은 요즘 갓생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답니다. 유학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성장을 위한 배움, 교육, 이걸 굉장히 중시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유교에는 다른 말이 성학이라고 그래요. 성인이 되는 학문. 성인이 되려고 하는 그 열망을 다른 식으로 구분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길 바라며 열심히 살아가는 대한민국. 소소한 목표를 이뤄냈다는 것에 작은 성취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덩달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It's Wednesday, November 1st, 2023, and I'm your host, Peter Bint. The distance from 올해로 7년째 매일 아침 라디오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일찍 일어나는 게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온 피터 빈트라고 하고요. 영국 아버지하고 한국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요. 한국에 산 지 총 13년 정도 됐고 그 외에 쭉 영국에서 컸고. 안녕하세요, 피트님. 들어가도 되죠? 네. 10년 넘게 한국살이를 하면서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지만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있는데요. 저뿐 아니라 외국인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바로 대한민국의 독특한 정입니다. 뭐 한국은 아주 따뜻한 나라예요. 따뜻한 마음. 정 얘기는 되게 좋아요. 모르는 사람도 같이 도와줘요. 뭐 문제 있을 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따뜻한 인사도 많이 하고요. 저한테. 그래서 한국의 첫인상을 따뜻함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 한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되게 많이 바빠진 게 방송 녹화뿐만 아니고 이런 검수일도 많이 하고 번역일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최대한 많은 일을 그 하루에 꽉꽉 채워야 다음에 후회 안 한다. 약간 이런 마음 돼버린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저도 갓생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만의 되게 독특한 문화 있는데요. 카페 같은 거, 커피숍, 쇼핑백 어디다 넣고 나왔을 때 훔치지 않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게 정확히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약간 모든 한국 사람 기본 베이스 그 도덕, 그 윤리가 깔아 있나 봐요. 그것도 유교의 풍속이나 문화와 이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약이라고 하는 게 지방 향촌 운영을 위한 향예, 향촌의 예식의 하나의 일종이거든요. 윤리적인 덕목을 서로 관장하고 과시를 서로 감독, 규찰하고 이런 것들이 문화적 풍속으로 많이 뿌리 내렸어요. 아, 이런 것도 다 유교의 영향이었네요. 제가 매일 점심 때 들르는 곳입니다. 안녕. 안녕. 이때야. 안녕. 어쨌든 이거 같이 먼저 먹고 있어. 엄마도 같이 먹을 건가? 나는 너의 주느라고 먹을 데가 없어. 매일 점심은 어머니와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라도 짬내지 않으면 시간을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잡채도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데 안 해도 된다고. 나의 기쁨이지 너 이렇게 해주는 거. 하루에 한 번은 꼭 어머니의 얼굴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무 좋은 엄마지만 이런 아들도 없다고. 그 짬짬이 고 그냥 막 어떤 때는 정말 15분 이렇게 와갖고 그냥 이렇게 퍼놓고 그러고 가요. 정말. 영국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어머니는 저를 한국 아이처럼 키웠어요. 한국식 예의 되게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대부분의 애들은 뭐 하이, 헬로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약간의 묵례같이 헬로 이렇게 하고 한국 사람한테는 뭐 100% 안녕하세요 이렇게 늘 했고 그랬죠. 예의 바르고 정말 정직하고 그런 게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단어 배우기 전부터 그냥 몸에 거의 배어 있었던 것 같은 게가 효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영어에 그런 단어 있나? 그냥 풀어서 설명해야죠. 영어로 just be good to your parents 이런 식으로. 저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에게 유교 문화 DNA가 있나 봅니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유교. 대체 유교란 무엇일까요? 유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와의 관계, 묻 어른과의 관계, 뭐 형제와의 관계, 함께 사는 방법을 고민해온 결과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이것이 기본이고 그것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에게 확장해 가는 것, 그것이 유교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유교 문화. 그래서인지 요즘 한국의 유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계의 유명한 석학들이 충남 논산에 모였습니다. 한국 유교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죠. Since the early 1990s, Twege has received great reputation by Western scholars. Now, one of the most important teachings in Twege
It's about how to overcome selfish desire and still influence on contemporary Korean value system. 我们怎样来对儒家经典进行研究、进行发掘、进行在现代化甚至未来式的发挥，这是一个非常重要的一个话题。 이들이 한국 유교에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요? 这个韩国儒教，我的感觉，它是很全面、很系统，学和术的结合，也就是理论和实践的结合。 Confucianism in Korea is a living tradition in terms of informing and influencing many important aspects of Korean culture, including moral education, social value. 일본에서는 촌문회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촌문회가 있어가지고 사람으로서 안 된다. 가족이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장관이 되거나 그런 것은 상당히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은 그런 부분이 대단히 약합니다. 수신체가가 안 되더라도 취급 편초나 정치를 잘하는 사람으로 뽑아야 된다. 이런 면은 한국하고 굉장히 큰 차이다. 단순한 학문을 넘어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끼친 한국의 유교. 그것이 바로 세계가 한국 유교에 주목하는 이유랍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엔 유교 문화의 매력을 느끼는 젊은 친구들도 많아졌답니다. 93년생이고 올해 나이가 이제 30이 됐는데요. 소위 말하는 요즘에 MZ 세대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MZ 중에도 이제 밀레니얼 제가 세대인데요.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건너가 유학 생활을 하며 통계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박호우 씨. 미국 유명인들을 게스트로 초청을 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찾아서 책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저는 한국인으로서는 완벽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했었는데 나는 증조할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고조할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뭘 하셨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구나. 처음엔 자신의 뿌리를 찾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뿌리를 찾으면서 과거의 기록을 발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유교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했답니다. 옛날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가 저는 가장 제가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현대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서자 아들을 위해서 쓴 제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문인데 죽은 망자, 내 서자 아들 기리는 글인 거죠. 근데 이거를 보면은 홍길동전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혹은 아들을 아들 취급을 안 하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아들 사이가 지금보다도 더 끈끈하고 더 감정적으로 연결이 돼 있었구나를 알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렇게 발견한 과거의 가치는 지금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데요. 도덕적인 그런 윤리 규범, 기본적인 소양, 그게 K-팝으로 또 발현이 됐구나라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상하게 K-팝에 대해서는 그 학부형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K-팝 아이돌 가수들의 가사는 유독 굉장히 건전하다. 그런 거를 높게 평가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가장 필요한 나다운 지금 나 위한 행본 바로 나 위한 행동 나 위한 태도 그게 나 위한 행복 I show you what I got 두렵진 않아 그건 내 존재니까 서두르지마 나 충분하니까 그대로 있어도 돼 나의 여행의 시작은 나야 태양 위로 전 세계가 왜 그렇게 K-팝에 열광하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소위 말 K-팝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가사들을 보면 그 메시지가 굉장히 커요. 또 유교가 주가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같이 공감하고 나도 저렇게 한번 노력해 봐야 되겠다. K-팝이 전파한 선한 영향력이랍니다.
I have many faults and I have many more fears, but I'm gonna embrace myself as hard as I can. And I'm starting to love myself gradually, just little by little. 나 스스로를 사랑하자라는 메시지가 큰 울림을 줬었죠. K-컬처를 전파하는 젊은 아이돌 그룹들, 아이돌 세대가 다른 영미권 젊은 세대 아이돌에 비해 굉장히 예의 바르고 태도가 모범적이다. K-팝뿐만이 아닙니다. K-컨텐츠는 지금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그 안에 담긴 특별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유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결국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유교는 또 사람에 대한 탐구다 보니까 그런 보편적인 가치가 굉장히 그 세계 사람들과 잘 융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인의 공감대를 산 유교. 그 속에 담긴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질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인이라고 표현하고 한국 사람들은 그 인을 너무 멋지게 번역했습니다. 어질다라고 번역했죠. 나와 타인을 함께 살리는 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 어린아이가 못 모르고 차에 치일 때 그런 걸 보면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측은지심을 느낍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 아이를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죠. 그게 바로 인의 실체거든요. 살려주는 힘. 조금씩 알면 알수록 유교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유교를 좀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한 특별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환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저는 피터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한국말로 제가 호 있습니다. 저는 서유입니다. 서유. 서는 서쪽 서자. 아, 네네. 한 소형 사람. 유는 선비 유자입니다. 선비. 아, 선비. 선비. 아, 진짜요? 요즘은 많이 안 하죠, 선비라는 단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불러야 되죠? 마키라고 부르면 제일 좋아요. 안 돼요, 선비님 뭐. 아니. 원래는 선교 활동했어요. 선교사로. 언제요? 65년도예요. 1965년도 처음 왔어요. 네. 우와. 그렇게 한국과 인연을 맺은 후 한국의 매력에 흠뻑 빠졌답니다. 제가 처음 한국 올 때는 65년도인데 상당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1년 125불 수입 있었어요. 그래도 한국은 학술적인 거, 학교 관계, 공부, 학생 이런 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난 그것도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 때문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래 아주 특수한 장소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옛날, 너무 옛날 느낌이 나는데요. 그래요. 아주 특수한 거예요. 옛부터 이어진 대한민국의 교육열을 느낄 수 있는 곳이랍니다. 예술이에요. 무슨 그림 같아요. 그림 같은 기분이죠. 경치가. 공부할 맛이 나죠. 이런 경치 있으면. 공자의 글을 보셨어요? Analects라고. 타이틀은 영어로 들어보고 Analects of Confucianism. Confucius. 첫 번째 문절에 공부는 무엇보다도 즐겁습니다. 아, 진짜요? 그렇게 써 있어요? 네. 와. 돈 있습니까? 돈? 네, 돈 있어요. 갑자기? 네, 1,000원짜리 있습니까? 1,000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잠깐만. 있네요. 이거 이율곡 선생, 이 황태계 선생. 그러니까 이 나라는 선비 나라입니다. 상징적으로 톤에다가도 우리나라는 선비 나라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렇죠, 보여주는 거죠. 신기하죠. 내친 김에 평소 품고 있던 궁금증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유교라는 거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 갖게 된 것 같은데 성차별까지 아니더라도 남자는 조금 위에 있다. 그런 문제점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실로서부터는 유교가 들어왔는데
한 1200년이나 한국은 한국식 유교했습니다. 17세기 말 때까지는 아들, 딸 똑같은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예. 또한 족보는 딸의 후손, 아들의 후손을 똑같이 했었습니다. 실제 족보를 보니 여성은 물론이고 외손도 빠짐없이 기록돼 있네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율곡 이희 선생은 아버지 사망 후 7남매가 함께 모여 공평하게 상속분을 나누는 회의를 하기도 했었답니다. 17세기 말 되면은 한국식 유교에서 중국식 유교로 옮겼습니다. 그때부터는 부계 사회 만들었습니다. 부계 사회는 아버지의 계통으로 남자 사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유교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계 사회의 문제입니다. 아 그거 분리해야. 네. 이거 똑같은 거 아니다. 안 해요. 임진왜란과 기근을 겪으며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북의 혈통주의가 강화됐다는 겁니다. 유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모두 논어를 비롯한 문헌에 있을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찾아보면 그런 게 없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개인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유교에 대해서도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직장 문화라고 하면 상명하복의 문화를 이렇게 떠올리기 쉬운데요. 원래 한국에서는 아무리 어른이라도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반 높임말을 썼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문화는 일제시대의 식민지 문화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이 또 군사태극 일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위계 질서, 절대적으로 위의 명령에 달아야 한다. 그리고 또 무사사회의 문화, 이런 것으로 상당히 왜곡된 것이 아닌가. 유교의 영향이라고 알고 있던 것들이 알고 보면 유교와는 상관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오해들은 아직까지나마 직장 내에 다양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출근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 역시 한국 사람들은 참 부지런해요. 뭔가 9시에 맞춰 와서 분주하게 뭘 하기가 마음이 그냥 성격상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차례차례 출근하는 직원들. 그런데 직원들이 엄청 젊네요. 저는 97년생 27살 전략기획부 TF팀 권호진 인턴입니다. 98년생 26살 김민우 팀장입니다. 평균 연령 34.7세. 의료기기와 화장품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랍니다. 저는 2001년생 최연유라고 하고요. 현재 인턴 1개월 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술렁인다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요. 가만있어, 몇 살이지? 62년생 62의 부장 강용길입니다. 들어오실 때 대표님인 줄 알았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업무 보고 하겠습니다. 하필이면 최연소와 최고령 직원이 만났습니다. 결제 라인에다 담아갖고 와야지. 그냥 들고 오면 이겠죠? 평소에 그래 안 하잖아. 어른들 앞에 서면 긴장될 수밖에 없어요. 젊은 친구들한테도 애가 벗어난다고 하면 그거를 누군가를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다시 원래 긴장하면 안 하던 실수도 하게 돼요. 그러게요. 저도 제가 왜 긴장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개복치처럼 별거 아닌 일에 스트레스 잘 받고 긴장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이건 한국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내가 느낀 게 있는데 지금 나이가 되잖아. 기록이 기억을 지배를 해.
왜 사진 찍잖아요. 이런 자리는 언제나 긴장되고 어렵더라고요. 76년생 용띠 48살 미강파입니다. 저희 유머스타 R&D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젊은 회사고 생동감 넘치는 회사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회사. 얼굴 사진을 찍으면 젊은 회사이지만 회의는 여전히 딱딱하네요. 분류하는 과정입니다. 좀 이게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메인 인트로 화면이 난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그거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해줄 수 있지 않나? 나는 했으면 좋겠지만. 유교에 관한 오해 때문에 수직적으로 변해버린 직장 문화. 속내를 안 드러내는 게 지금 현재 세대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본인들이 가진 생각들을 안 하는 거죠. 유교에 대한 오해 때문에 쌓여가는 소통의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요?를 계속 되묻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연구한다는 자체가 좀 피해를 주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어떻게 그들과 조화롭게 소통을 잘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아직까지도 저도 많이 모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잘 소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윗세대. 그렇다면 젊은 세대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속에 청심환 먹은 것처럼 긴장을 딱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뭘 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겠고 뭔가 아직 진짜 이걸 해서 행복하다 하는 그런 경험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네, 영국에서 온 피터입니다. 네, 김문준입니다.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유교는 어떤 답을 내려줄 수 있을까요? 근데 요즘 현대 사회에 특히 젊은 친구들 봤을 때 왜 살아야 될지, 삶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꽤 많은 것 같은데 유교를 통해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요. 유교의 가르침의 핵심은 좀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진짜요? 즐겁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일시적인 즐거움을 찾는 거죠. 진짜 즐거움, 가짜 즐거움, 그 무슨 차이죠? 즐거움의 원천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꾸 외물에 두게 되면 그것들이 내 정말 진정한 즐거움을 자꾸 빼앗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이고 외부에 의해서 이 마음이 움직인 것은 일시적인 즐거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내 자신의 내면적인 공부,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엔 진짜 나를 찾아보는 강의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보는 거죠. 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그냥 깔고 시작하잖아요. 제 자신이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제 길이 맞나? 라는 생각도 요새 좀 많이 들었어가지고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제 감정에 대해서 잘 정의를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양한 고민을 안고 있는 친구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를 잘했던 사람들은 뭐가 달랐는가를 봤더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고요. 이 관계를 다룬다는 건 드디어 파이너 튠하는 이제 대화 좀 해볼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말하는 소통의 기술은 나를 먼저 알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꿈이 무엇이냐,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냐, 너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동떨어진 질문 같지만 어떤 금전적인 요소들과 현대인들한테 필요한 행복의 요소를 다 갖고 있어도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다시 우리는 역으로 역설적이게도 인생의 가치는 과연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자료 다 갖고 계세요? 네, 거기서 감정표 한번 보세요. 이게 자기인식의 첫걸음입니다. 나의 감정을 인식하는 훈련이에요. 나의 감정을 인식하고 관계를 다루는 기술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는 거, 당신이 원하는 걸 조율하는 연습을 여러분이 꼭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나눠드린 유교의 수기치인과 비슷한 개념인 거죠. 자신에게서 나오는 힘에 주목하면 좀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답니다. 유교 관점으로 우리가 돌아온다라는 건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자신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면 그것을 똑같은 무게중심으로 올려놓고 우리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충족하면서 살아갈 것인지에 관련된 아주 성숙한 조율 능력을 훈련하는 거. 이게 저는 우리의 직장 문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라든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다. 이렇게 봅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유교 문화. 유교 문화의 가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술도 예외는 아닙니다. 유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중에는 전일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홀로 존재하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나와서 보면 이 모든 게 전체의 한 순환체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인간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에서 시작했답니다. 우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에 주목하며 순환하는 에너지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데요. 그렇게 윤성필 작가는 순환하는 우주의 질서를 표현하는 작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다든지 좀 더 큰 그림 빅픽처 문제들도 유교를 통해서 답 찾을 수 있나요? 유교에서는 근본적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근대적 관점과는 좀 달라요. 근대적 관점은 자연과 나를 자꾸 분리시킵니다.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고 인간의 입장에서 자꾸 대상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물로 쓸모 있는 걸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동양에서는 천지와 인간이 동등하게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구성물이고 이거는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 내가 대상화하지 않는, 분리하지 않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을 어떤 이용물로 본 게 아니라 벗으로 봤죠. 더불어 사는 벗. In fact, if you look at some of the Confucian value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ings and nature, is very clear, and that is about respect for nature. In Korean, it's called kyung. By respecting nature and by respecting ecological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ings and nature, Confucianism has a very important duty and role to play. 인간과 자연의 화합, 존중을 담고 있는 유교. 그 가치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이 바로 건축물이랍니다. 과장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순수한 짜임새 있는 공간 속에 자연이 그대로 들어와 있거든요. 나의 존재라는 게 자연에서 태어났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자연과 같이 어울려서 하나가 되어 산다. 이거를 강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연과 인간을 담은 건축을 꿈꿔온 조종구 건축가. 평소 전통 건축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큰 영감을 준 건 바로 한국의 서원입니다. 배움의 공간에서부터 자연의 이치를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이죠. 건축가에게 있어서 서원 건축을 굉장히 동경하는 이유가 그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건축.
소박하고 건강한데 그것이 이제 풍경과는 굉장히 하나가 돼서 이뤄내는 그런 뭐랄까 감동이랄까. 그래서 그는 서원을 닮은 집을 설계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꿈꾸는 유교의 가치가 집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서원에서 보이는 루 건축에서 자연과 하나가 됐을 때 건축이 완성되는 것처럼 이 건축도 그러한 정신을 담아서 자연이 없으면 이 집은 의미가 없는, 자연과 하나가 되었을 때 가장 빛나는 그런 집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계했죠. 최근 건축 분야에서는 생태 건축 붐이 불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꿈꾸는 유교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는 거죠. 유교적 정신이 자연에서부터 우리가 나왔다. 그래서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 자연과 가까이 살 수 있는 삶 자체가 앞으로는 뭐 주거의 영역뿐 아니라 일하는 공간이나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늘어날 거다 그런 생각을 하죠. 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격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무생물까지도 이어져 있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뭐 환경 보호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인간의 관심을 좀 더 진보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답들을 유교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술, 건축을 넘어 환경 문제, 사회적 갈등 해소 등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답을 품고 있는 유교. 최근엔 AI 기술에도 유교 문화의 가치가 활용되고 있답니다. 내 곁에 있는 친구로 느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상황에 대해서 좀 캐물을 수 있는 질문들을 위주로 잡았고요. 한번 어떻게 개선됐는지 한번 직접 테스트해 보면서 좀 개선안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러면 안녕하세요. 클라우드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서 산책을 가고 싶은데 산책 가기 힘들어서도 우울하네요. 아, 그러시군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말벗이 되어주는 전화 돌봄 서비스입니다. AI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서 주기적으로 이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뭔가 말벗을 해드림으로써 이제 심리적인 그런 안정감을 드릴 수 있도록 좀 제공한 서비스입니다. 돌봄을 그냥 인간적인 돌봄에서 기술적인 돌봄까지도 나아가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 집약적인 이제 분야가 맞지만 이게 어르신들과 그리고 그 사이에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 이런 뭐 유교나 효 그런 인문학적인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대중화되며 벌어질 수 있는 인간 소외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교의 가치가 필요하다는데요. 역설적으로 AI 시대에 인간 중심 유교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 겁니다. AI 윤리 기준의 첫 번째로 인간의 존엄성을 명시하고 인권 보장을 배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겠죠. 앞으로 21세기가 어떤 양상으로 변화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어떤 인격과 인권의 어떤 원천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유학은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역사가 아니라 이 시대의 새로운 언어로 재해석되고 또 이론화가 되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에 발맞춰 유교 역시 혁신의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조금 특별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근래도 너무 많은 음식을 차리고 복잡한 언어가 아직까지 계승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발표하는 게 원고안입니다. 보시죠. 예. 제사상을 현대화, 간소화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제가 알던 제사상과는 너무 다른데요.
그 제사상에도 전 부치는 걸로 되게 막 갈등 있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제사상도 전은 필요 없나요? 네, 똑같습니다. 그 당시 계절에 나는 채소나 과일만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허례나 허식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할수록 좋다. 내 형편에 맞게 차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 퇴계 이황 종가의 차례상은 이렇게 간소하답니다. 번거로움을 줄이고 조상을 그리는 진심만을 담은 거죠. 시대가 달라지면서 생겨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유교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유교의 본질을 좀 전달해 주고 싶다. 유교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허례허식과의 전면전에 나선 겁니다. 유교는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이미지 탈피에도 나섰습니다. 유교 문화 유산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전시 공간. 관객의 반응에 따라 변화하는 전시 기법으로 생동감을 더했습니다. 시간 여행한 느낌도 조금 들고 내가 그 환경에 하나 되었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유교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유교 문화를 재해석하는 것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유교 문화 그 자체를 혼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학자들이 남긴 문집 속에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여행하듯이 유교 문화 유산을 둘러보면서 느끼면 된다. 이 친구들이 잘 알 것 같아요. 얘가 뭔가요? 책 속에 머무른 유교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유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인 거죠.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유교를 접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K유교란 유무형의 유교 문화 유산을 미래 세대와 함께 재해석해 나가는 새로운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유교는 지루하다, 과거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daddy? Hey G, 안녕. 학교 어땠어? 하지만 유교의 가치를 직접 확인하고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약간 가르쳐주고 싶은 거 본인부터 본인한테 사랑을 주고 모든 생명체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거 진짜 다음 세대 애들한테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The humanistic significance of Confucianism is something that will contribute to a contemporary way of life, especially in terms of moral values, social value system, as well as education. 그것을 꼭 유교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저변에 이미 그런 문화적 기초와 기반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유교라는 이름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 한국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충분히 그러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온 유교 문화,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할 K유교 활용 설명서였습니다.